안녕하세요. 만렙 운동인이 되기 위한 BS11의 알렉스입니다. 우리가 상체 운동 중에서 제일 가성비 좋고 필수 중 하나인 운동을 꼽으라고 하면은 꼭 빠지지 않는 운동이 있는데요. 네, 벤치프레스입니다.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널리 알려진 중요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자세의 차이나 아니면 방식의 차이 때문에 어깨 부상률도 매우 높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노력 대비 성과가 더딘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테크닉들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본인의 목적에 맞는 방식을 잘 찾지 못한 상태로 운동을 해서 그런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보디빌딩식 벤치프레스와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의 자세의 차이, 기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다뤄볼 테니까 벤치프레스가 어려우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바랍니다. 자, 우선 처음에 알려드릴 거는 바벨을 잡기 전 내 몸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입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척추를 아치로 만들어라 라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과한 아치가 어떤 분들에게는 허리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척추의 아치 이전에 등의 상부 쪽, 이쪽이 강하게 딱 벤치를 지지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상부 승모근, 왼쪽의 상부 승모근이 벤치를 강하게 꽉 눌러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통수까지 해서 이렇게 삼각대처럼 얘네가 지지대 역할을 잘 해줘야 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허리 등을 아치로 만들면 되고요. 등허리 아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등 상부를 잘 누를 수 있으시다라면은 아치를 덜 만드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벤치프레스를 할 때마다 손목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립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잡을 때 이렇게 손바닥에 있으면은 요 엄지와 검지 사이 이쪽에 바가 잘 얹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세를 보여드리면은 여기에다가 발을 얹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은 이때 손목의 각도는 수직에서 아주 살짝 5에서 한 15도 정도 사이로 이 정도만 눕혀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크게 젖혀지게 되면은 바벨이 얹혀지는 위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게가 무거우면은 이 짓누르는 압박이 더 세져가지고 이제 손목 쪽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눕혀지지 않게끔 이것만 잘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게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손목 보호대를 두꺼운 거를 착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손목 보호대가 이렇게 좀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리프팅에서는 우리가 목적이 더 많은 무게를 효율적으로 드는 거고요. 그리고 몸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가벼운 무게도 더 어렵게 들면서 근육의 자극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립의 너비에도 차이가 있을 건데요. 발을 이렇게 넓게 잡게 되면은 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무게가 무거울 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립의 너비가 좁으면은 조금 더 움직여야 하는 범위가 커지게 되지만 가슴 근육을 더 강하게 수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목적에 맞게끔 이 그립 너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견갑골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입니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견갑골은 벤치프레스 할 때 후인과 하강을 하라라고 알려져 왔었어요. 자, 후인 하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날개뼈를 가운데로 꽉 모으고 아래로 꾹 누르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강하게 고정을 시킨 채로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팔을 앞으로 펴야 할 때마다 이 날개뼈가 뒤에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고요. 온전한 가슴 힘보다는 오히려 삼두 힘을 더 많이 써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날개뼈를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움직여줄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안으로 모으듯이 밀면서 가슴 근육을 더 자극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벤치프레스 할 때 후인 하강을 오히려 덜 하라라는 추세이고요. 후인 하강보다는 가슴을 위로 들어서 척추가 좀 신전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날개뼈는 견갑골은 이렇게 후인 하강에서 모으는 게 아니라 후방 경사라고 해가지고 날개뼈의 경사가 이렇게로 바뀌게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날개뼈가 모이는지 벌어지는지 이제 이거는 너무 의도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움직임을 되게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게에 짓눌릴 때 날개뼈는 이제 그냥 수동적으로 살짝 모여요.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은 이 등 근육을 수축하라라는 이제 뇌에서의 신호 때문에 등을 더 많이 몸이 느끼려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의도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등에 힘이 별로 들어가지가 않아 가지고 오히려 가슴에만 집중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밀 때는 오히려 날개뼈가 살짝 벌어집니다. 그래서 날개뼈가 모였다가 벌어졌다가.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날개뼈는 후인하강에서 강하게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가슴을 들어 올려서 날개뼈가 이렇게 경사가 바뀌게 해주시면 되고요. 내려갈 때는 날개뼈가 살짝 모이고 밀 때는 날개뼈가 살짝 벌어지는 정도면 됩니다. 이제 가슴을 잘 쓰기 위한 조건은 이제 가슴 근육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바를 앞으로 멀리 미는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은 멀리 밀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되게 여러 가지 근육들이 다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선순위가 가슴이 아닌 다른 애들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제일 우선순위에다가 두고 싶으시다라면은 앞으로 멀리 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선상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딱 팔을 두시고요. 앞으로 민과 동시에 수평 안으로 모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가슴 근육이 이렇게 수축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반대로 팔꿈치를 그냥 옆으로 벌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로로 안으로 모았다가 벌리는 거는 이 가슴의 근섬유 방향하고도 일치가 되는데요. 이 근섬유가 제일 효율적으로 수축 이완이 될 수 있는 힘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를 만약에 누워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바벨이 수직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수직 저항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보디빌딩 관점에서는 이런 궤적으로 많이 합니다. 반면에 이제 리프팅에서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데요. 팔을 이렇게 수평으로 안으로 모으는 동작과 약간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굴곡 동작이 같이 섞이게 돼요. 바를 내렸을 때는 아랫가슴 쪽으로 내렸다가 팔을 다 밀었을 때는 윗가슴 방향으로 밀게 될 건데요. 바벨의 경로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밀리게 됩니다. 리프팅에서는 더 많은 무게를 드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딱 누워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임의 핵심 축인 이 어깨 관절을 딱 봤을 때 어깨에서부터 팔이 이렇게 수직이면은 이 축에 전달되는 부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바가 이렇게 좀 낮게 되면은 이 바벨에서부터 이 어깨까지의 이 거리가 어깨 관절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멘트 암을 줄이기 위해서 바를 이렇게 어깨와 가까운 윗가슴 쪽으로 밀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만약에 해보게 되시면은 고중량에서는 팔을 다 밀었을 때 실제로 전면삼각근에 전달되는 부하가 적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리프팅 방식에서 주의하셔야 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내려갈 때 아랫가슴으로 내려갔다가 밀고 나서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은 절대 안 되고요. 아랫가슴으로 내려갔다가 그냥 원만한 이런 대각선으로 밀어주셔야지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 방식의 움직임은 운동법은 사실 벤치프레스에만 적용되기보다는 푸시업부터 가슴 머신들에도 다 공통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동안 이제 벤치프레스 하시면서 너무 어깨나 손목에 무리가 가셨었거나 가슴 자극을 못 느끼셨던 분들께는 한번 이렇게 자세를 바꿔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벤치프레스가 필수 운동으로 알려져 있어서 되게 이 운동을 무리해서 욕심을 내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웨이트 동작 통틀어서 부상률이 제일 높은 운동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운동이더라도 이제 기본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강도에만 집착할 경우 통증과 부상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 저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기본을 다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상 내용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